한국 사람들이 특징이라면 단연 나눌 줄 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의료 및 대응 분야 정상권에 올라서고 국내 상황이 안정화되는 기미가 보이니 한국 전쟁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왜곡 아니랄까봐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확정 발표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주요 일본 매체들은 22일 한국이 일본을 포함하여 한국 전쟁 참전국들에게 마스크 지원을 검토했다라며 한국 정부 관계자가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상황 대처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아시아 칸센 대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과 아시아 여러 도시들과 연대해 오고 있었으니 각 도시들은 대책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와 공동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이 선심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타계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최근 한국이 일본 수출 키트 이름을 독도로 정하자는 청원이 있었으므로 분명 추후 독도 문제와 배상 문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써먹을 게 분명하다는 의견입니다. 교도통신 기사의 댓글에는 정치적 현안과 대책을 분리해 생각하자. 이를 수용하면 독도, 과거사 문제 등 마스크를 지원받았으니 양보하라고 할 것이 뻔하다. 일본은 노력해봐야 아베노 마스크인데 감지덕지 아닌가. 한국과는 더 이상 관계하면 안 되지만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지원받아도 좋다. 의료 빈곤국을 향해 선심으로 비롯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은 그것을 통한 실익을 따지며 벌써부터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본심도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2020 도쿄 이벤트를 비롯한 아베의 결정에 매번 찬성했으나 3월 들어 아베와 대결하는 구도로 돌아섰습니다. 도쿄도지사 재임 성공 후 차후 총리 자리를 노리는 우익파이기 때문입니다. 재임을 위해서는 아베 지지층을 이탈한 이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고 아베가 계획 중이었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음과 동시에 그가 실패한 정책을 꼬집고 해결했다는 모습을 어필해야 합니다. 고이케가 언급한 아시아 칸센 프로젝트 참가국은 러시아, 대만,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봉쇄를 하거나 아니면 뚫린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장서 맞서 싸운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고 당장 의분야 붕괴를 막을 비법이 필요한 고이케는 서울을 우회적으로 지목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둘은 일본 전국 시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서로 다툼하면서 국민 정서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일본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다. 이웃국가로서 지켜야 할 모든 도리와 양심, 법을 어겨가며 업신 여기는 일본의 마스크 지원은 반대한다. 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마스크 등 지원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본 언론사들이 보도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이 제시한 한국 전쟁 참전국이라는 대주제에만 눈이 멀어 공식 입장도 아닌 이야기를 그것도 일본에 대한 지원은 국민 정서와 국내 수급 상황을 따져 검토한다라는 조건을 쏙 빼먹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본이 한국 파병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했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의 파병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했던 행위입니다. 아소다로 현 일본 부총리는 운이 좋게도 아주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 일본 경제가 성장했다라며 총무성 대신이었던 과거를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자신들이 과거 한국에 했던 일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봐 제발 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지도 않은 생각을 하며 혼자서 부들부들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갖고 놀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지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물자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키트의 이름에 독도를 그려넣는다거나 일본으로 수출되는 마스크에 태극기를 그려넣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는 파급력이 큰 한국 정부가 이런 국민 정서를 묵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동맹국으로 표현하고 일본을 단순 이웃국가로 표현하며 국민의 정서를 토대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려졌을 때부터 밑밥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할 의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러 일본을 등지는 단어를 골라 이야기
이야기가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현재 일본에서 한국 지원과 관련해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상황과 국민 정서에 따라 검토라는 문장으로 이미 일본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이 공식 수출 및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생겼고 다른 나라에는 주면서 이웃국가 일본에만 주지 않는다라는 비판까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일본 매체는 한국 언론이 다룬 내용을 잘라먹고 오보까지 냈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주든 말든 국제적으로는 한국은 사전에 말한 대로 어떤 결정이든 정당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자선의 모습을 보이며 국격은 흠집 없이 올라가는 결과로 수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이 이제 와서 한국이 편애한다라며 비판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이 내걸은 두 가지 조건 중 지원하지 않는다를 충족시킨 건 일본의 자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민주적으로 선택할 기회까지 준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한 번 다짐한 신념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주장은 항상 똑같습니다. 너네는 받지 마라, 줄 생각도 없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며 가장 곤란해했던 특성이며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일본은 한국에게 던지는 대부분의 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 꾀시였습니다.